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뿌리에 발생하는 병에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뿌리의 병에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지나 뿌리 썩은 병입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 병원균, 리지나 은둘라타. 잔항균이고 방균간입니다. 잔항균이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 뿌리 썩은 병 웬만하면은 담자균균인데 리지나는 잔항균이다. 다시 한번 알아가시고 침엽수림에서 많이 발생하고 높은 온도랑 산성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거나 산성토가 아니고 염기성토 쪽으로 이제 바꿔주면은 발생이 덜하겠죠. 자, 피해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 초기 잔뿌리가 죽고 점점 큰 뿌리를 감염한다. 이거 뭐랑 똑같았죠? 그렇죠. 파이토프토라 역병이랑 똑같았죠.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 잔뿌리 죽고 큰 뿌리 감염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뿌리의 피층이나 최간부, 즉 사부를 침입하며 감염된 세포는 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뿌리의 최간부를 침입한다. 꼭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감염이 진행되면서 피층과 최간부가 균사로 가득 채워지고 균사가 갈색으로 점점 목질화된다. 목질화된다는 말은 점점 딱딱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질화된다는 말, 딱딱해진다. 목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목재. 자, 네 번째, 파상땅 해파리버섯. 이 표징으로 나오죠. 버섯이 나오고, 석회로 중화하면 좋아진다. 왜냐하면 산성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회로 중화하면 좋아진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의 대표적인 표징인 요 파상땅 해파리버섯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상땅 해파리버섯 이렇게 생겼고, 다음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보겠습니다.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리지나 은둘라타랑 아밀라리아 멜리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자, 주된 병원균은 아밀라리아 멜리아랑 아밀라리아 솔리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된 병원균이고 기타 이제 병원균도 있는데 뭐 알고 계실 분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회독 때는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침엽과 화렵, 초본 전체를 가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 가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산성토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엽수죠. 침엽수, 화렵수, 초본 모두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광범위한 병해이고요. 피해 정도는 인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자, 세 번째, 아밀라리아 멜리아는 천마와 공생하여 내생균근을 형성하고요. 아밀라리아 솔디푸스는 잣나무가 가장 민감한 기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병원균이 이 아밀라리아 솔디푸스입니다. 다섯 번째, 표징으로는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 뽕나무버섯 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아밀라리아는 백색 부호 곰팡이이다. 백색 부호 곰팡이이다. 아밀라리아는 백색 부호 곰팡이이다. 자,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한번 보겠습니다.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 상단에 여기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부채꼴 균사판 이거고 자, 어디 있어 또 여기 근상균사속 있고요. 이게 송진까지 노출되고 요런 얘들이 이제 아밀라리아가 발생하면은 생기는 병징 및 표징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 뽕나무 버섯 이렇게 세 가지 잘 알고 계시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광범위한 병해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뿌리에 발생하는 병에 다시 계속 나오고요. 자, 안노섬 뿌리 썩은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균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 바시디움이라는 뜻은 담자균을 부를 때 쓰입니다. 담자균. 그래서 뭐 떡병 같은 경우도 엑소바시디움 이렇게 쓰죠. 자, 어쨌든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 담자균문이고요. 자, 침엽수림에 많이 발생합니다. 적송과 가문비 나무가 매우 감수성이고 건강하게 자란 나무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법은 현재 없다. 특별한 치료법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주날개 무늬병입니다. 헬리코바시디움 만파 뭔가 비슷하죠.
헤테로바시디움이랑 헬리코바시디움 비슷합니다. 자주날개무늬병 얘도 담자균이고요. 얘도 화렵수, 침엽수, 얘도 광범위한 병해입니다. 산성토에서 발생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실체가 일반 버섯과는 달리 헝겊처럼 땅에 깔리는 모양이다. 약간 특이해요. 그리고 화렵수와 침엽수에 모두 발생하는 다범성 병해이고, 세 번째, 병든 나무의 땅가 부근에 균사망이 발달하여 부근의 흙덩이나 장가지 등을 감싸 자갈색의 피막, 이 자갈색의 피막을 형성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갈색의 피막, 자갈색의 피막. 뭔가 이 헝겊처럼 이렇게 땅에 깔리는 모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주날개 무늬병이었고요. 다음 흰날개 무늬병입니다. 흰날개 무늬병. 로셀리니아, 네카트릭스. 로셀리니아 네카트릭스. 잔항균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뿌리 썩은 병은 다 담자균에 속하는데 두 가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바로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랑 이 흰날개 무늬병 두 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사과 가수원에서 자주 발생이 되고요. 나무 뿌리가 흰색의 균사막으로 쌓여 있고 표피를 제거하면 부채 모양의 균사막과 실 모양의 균사다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필 벗겨내면 이런 식으로 백색의 균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구멍장이 버섯 속입니다.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멍장이 버섯 속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발생을 하고 감염된 뿌리는 백색으로 부우됩니다. 자, 구멍장이 버섯 속은 백색 부우균입니다. 자, 아까시 제목버섯에 의한 줄기 밑동 썩은 병은 화렵수 성목과 오래된 나무에 주로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영지버섯 속에 의한 뿌리 썩은 병은 가노덜마 루시덤 또는 잔나비 불로초에 의해 화렵수와 일부 침엽수의 뿌리와 하부 줄기가 감염된다. 전 이렇게 외웠어요. 이 부분. 잣나무 불로초에 의해 화렵수와 일부 침엽수의 뿌리와 하부 줄기, 그러니까 밑에 쪽이 감염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줄기입니다. 줄기에 발생하는 병인데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병마다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편인데 줄기는 약간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줄기병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키워드를 꼭 잡고 가야지 줄기병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밭나무 줄기 마른병.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시티카. 이 넥트리아는 궤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궤양을 만들죠. 그래서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시티카. 잔항균, 잔항각이고요. 자, 밤나무림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배수 불량하거나 습한 환경에서 많이 생성이 되고, 피의 특징 첫 번째, 자전은 수피 밑에 형성되며 진행되면 수피를 뚫고 돌출하여 황갈색의 형성된 구멍처럼 보인다. 수피 제거할 시 황색의 두툼한 균사판이 나타난다. 네. 두 번째, 저항성 품종과 감순성 품종이 있는데 저항성 품종은 잘 안 걸리는 애들, 감순성 품종은 잘 걸리는 애들이죠. 저항성 품종 2평, 음기가 있습니다. 2평이랑 음기가 저항성 품종이고 감수성 품종 옥광이라는 애 있습니다. 옥광. 감수성 품종 옥광이라는 애 잘 걸리는 애죠. 자, 저병원성 균주인 dsRNA가 방제로 이용이 됩니다. dsRNA라는 놈이 이제 병원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을 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밤나무 줄기 마른 병 사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황갈색에 형성된 구멍처럼 보인다. 자,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다음 밤나무 잉크병입니다. 밤나무 잉크병. 이름도 특이하죠, 얘는. 특징도 특이합니다. 자, 병현균. 파이토포트라예요, 얘. 파이토포트라 아까 뭐였죠? 뿌리 썩은 병이었고. 무슨 균강이었어요? 난균강. 아, 그리고 뿌리 썩은 병에 난균강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파이토포트라. 파이토포트라는 난균강입니다. 파이토포트라 카슈레. 이게 밤나무 잉크병이고요. 밤나무림에 자주 발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수 불량하거나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제 줄기에 발생한 병 같은 경우에 배수 불량하거나 습한 환경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통점을 묶어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첫 번째 특징, 밤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병이고요. 두 번째, 뿌리를 가해하고 감염시킨 후 줄기로 번져나가면서 검고 움푹 가라앉은 궤양을 형성합니다. 자, 세 번째, 궤양을 쪼개면 검은색의 액체가 흘러나온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번째, 목질부에 변색 부위가 생기며 수간에서 윗부분까지 전염되면서 잔뿌리는 완전히 죽게 된다. 자, 다섯 번째,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 밤나무에 가장 큰 병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잘. 그런 이유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감수성이라서 잘 걸리는데, 중국이랑 일본은 아직 저항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고요. 현재 이런 상태고, 한번 사진을 볼게요. 밤나무 인크병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액체가 나옵니다. 특이하게 검은색 액체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잉크를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잉크병이라고 합니다. 네, 밤나무 잉크병 이렇게 생겼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줄기에 발생하는 병에 바로 또 보겠습니다. 밤나무 가지 마른 병. 쭉 읽으면서 나갈게요. 밤나무 가지 마른 병, 지고병이라고 부르고요. 보트리오스페리아, 보트리오스페리아 도시대, 보트리오스페리아 도시대. 이거는 각자 발음하시면서 각자 발음하시기 편한 걸로 하시는데 이게 라틴어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라틴어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얘도 잔항균의 잔항각이고요. 잔항각이 가장 많다고 했었죠. 자, 다범성병입니다. 기주가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 특징, 피해 초기에는 가는 뿌리가 암갈색으로 변하고 차츰 굵은 뿌리로 옮겨져 나중에는 피층이 벗겨져 목질부만 남고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잔항각이 형성된다. 두 번째 특징, 이거 굉장한 특징이에요. 열매가 감염되면 흑색 썩은병을 일으킨다. 큰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과피에 갈색 발점이 나타나고 과육은 진물이 나오면서 썩어 연부되고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특유의 술 냄새가 난다. 이런 거 가져가시고 특유의 술 냄새 난다. 밤나무 가지 마른 병. 세 번째도 특이해요. 아까시나무가 주요 전염병이 된다. 그럼 우리 방제 방법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아까시나무를 제거한다. 이게 또 방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특이합니다. 자, 다음 포플러류 줄기 마른 병입니다. 동고병이라고도 불리고요. 얘부터 이제 발사 나옵니다. 발사, 솔디다. 잔항균, 잔항각이고요. 자, 이태리 포플러에 많이 발생하고 추운 지방에 많이 발생합니다. 포플러류 줄기 마른 병, 추운 지방에 많이 발생한다. 잘 알아두시고. 첫 번째, 이태리 포플러 재배단지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두 번째, 특히 추운 지방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추운 지방에서 피해가 심하고, 자, 병든 부위의 숲이 밑은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며 변제는 물론 심재 부위도 변색된다. 네 번째, 내범성 품종인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네, 맥시모 웨이지 굉장히 특이하죠? 이 X 들어간 것도 특이하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알고 가시자고요. 자, 포플러 줄기마른병, 포플러 단지 재배단지에서 발견됐다. 추운 지방에서 피해가 심하다. 변제는 물론 심재 부위까지 변색된다. 특징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동나무 줄기마른병. 얘는 불안병이라고 불립니다. 불안병. 불안병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발사, 파울로위니에 이고 잔항균, 잔항각. 기준은 오동나무이고 추운 지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추운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균에 발사 들어간 애들은 추운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름철 생육기와 나눠서 가야하므로 동심원 모양의 단연생 유압 조직이 형성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동심원 모양의 단연생 유압 조직이 형성된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가지나 어린 줄기에서는 병든 부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한 바퀴 돌면 말라 죽는다. 세 번째 특징, 눈이 제거된 부위는 병원군의 침 장소가 되므로 눈따기를 일찍 실시한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오리나무 등과 혼식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 요런 게 사실 문제가 나오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3번이나 2번 이런 거를 넘긴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요. 당연한 얘기. 네. 줄기에 발생하는 병해 같은 경우 이런 병원균이 한 바퀴를 돌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너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저런 부위는 최대한 나중에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얘가 줄기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바퀴 돌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게 지문이 나오면은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대신 이제 오리나무 등과 혼식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 오동나무 줄기 마른 병이 이렇게 나온다면 얘만의 특징인 거기 때문에 꼭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마름병. 이름 굉장히 길죠. 멜란코니스 저글란디스. 이 저글란 들어가는 거 이제 호두나무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죠. 호두나무 가래나무 10년생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얘는 무생세대 분생포자 반을 만듭니다. 10년생 이상의 나무에서 통풍과 채광이 부족한 2, 3년생 가지나 웃자란 가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포자는 빗물에 씻겨 수피로 흘러내리면 마치 잉크를 뿌린 듯이 눈에 잘 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호두나무, 검은돌기 마른 병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분생포자 반. 분생포자 반이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분생포자 반이.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마름병. 한 번씩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진 한번 보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남아요. 네, 그 특징들이. 사실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넥트리아 경병입니다. 넥트리아 경병. 넥트리아 갈리제나. 넥트리아 갈리제나 잔항균 잔항각이고요. 얘는 화렵수에 많이 걸립니다. 자, 특징 단연생 윤문을 형성합니다. 전형적인 단연생 윤문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성층을 2년도에 조금 했다가 전년도에 조금 가해했다가 그 다음 년도에 조금 가해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윤문, 단연생 윤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연생 윤문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붉은색 잔황각이 궤양 가장자리에 형성됨. 이런 거 상상 안 가시죠? 그래도 그냥 자기만의 상상으로 해서 잔황각이 이렇게 쫙 가장자리에 형성된 모양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넥트리아 궤양병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암시를 거세요. 세 번째, 궤양이 수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네 번째, 불안전 세대는 실린드로칼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줄기에 발생하는 병까지 진행하고요. 네, 다음에 이어서 잠시만요. 다음 강의 때 또 줄기가 또 남았네요. 줄기에 발생하는 병에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